자, 그 가정폭력 피해자의 그 비자발적인 상담으로 의뢰되었을 때, 특히 이제 MMPI에서 TRT가 점수가 70대 중반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이 상담에 대한 그런 동기와 상담자의 신뢰 관계를 세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어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면은 그 피해자인 경우에 대부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상담 받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받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상담을 받아서 뭐가 달라지겠냐. 저쪽에 이제 이 부분들은 변할 의지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동기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동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TRT에서 TRT1 동기가 된 게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방은 더더욱 점수가 자기 개방이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할 때 싸우는 이야기, 우리 부모가 이랬다, 또 뭐 우리 가정이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꺼내고 싶지 않는 이야기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엄마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 상담을 그냥 하면 좋겠다라 그래서 의뢰가 된 경우에는 더더욱 비자발적 내담자이기 때문에 이 TRT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처음 상담 초기에는 이런 TRT가 높으면 상담 예우라든가 상담의 신뢰관계에서 신뢰관계 형성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추론하잖아요. 그러면 신뢰관계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내 것을 꺼내도 되겠냐라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상담의 초기에서의 내담자하고 신뢰관계에 조금 더 상담자는 줄여갈 필요가 있죠. 너무 많은 것들을 진행하기보다는 내담자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럼 이 신뢰관계의 키는 뭐냐면 결국은 이 상담자를 믿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이 상담자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자를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게 믿는다라는 게 되게 이제 참 모호한 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상담자에 대한. 특히 이제 우리 수련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어떤 외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신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담자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이 TRT가 높은 비자발적 내담자에게 좀 더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 비자발적 내담자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을 이 사람이 아무것도 나하고 나에 대한 걸 모르는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꺼내놓으면은 이것이 좀 해결받을 수 있는 걸까 이 두 가지를 내담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내담자든지 간에 다 이 두 가지를 고민해요. 그래서 저 사람 나를 이해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내 이 개방을 자기 개방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이 개방의 범위도 바로 그런 지점과 맞닿은 지점이죠.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다른 건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 다음에 꺼내놓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확신은 주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것에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게 뭐냐 그럴 때 이제 요인들을 봤을 때 당신이 왜 상담에서 이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이제 결국 물어서 거꾸로 우리가 미갈식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인 것으로 내담자의 경험들을 토대로 거꾸로 추론을 해본 결과 내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 상담자가 굉장히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이런 이제 기본.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거 나는 이제 내 존재가 인정되는 거.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누구나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막 문제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머릿속에서 감정도 많이 섞여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섞여 있는, 엉켜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엉켜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엉켜 있는, 이런 엉켜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리가 되져요. 감정도 정리가 되고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그게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좀 약간 정리돼.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네. 아, 이거는 이래야 되겠네 하고 약간 이제 길들이 보여요. 우리가 차들이 막 이렇게 막 되어 있으면 교통 그 신호등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담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이 약간 정리가 되어진다.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지점을 좀 알게 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해줄 때 본인을 좀 더 전체 이해할 수 있는 전체 그림을 제공해 줄 때 내담자들이 좀 더 안심을 한다는 거죠. 아, 이게 좀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당신이 이렇다라고 확정한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 당신은 이런 좀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이런 불안들이 되게 이제 높게 나왔어. 예를 들자면. 근데 이 불안이 최근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안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신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마음을 쉽게 열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도 내가 관계에 대해서 바로 개방하기보다는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있고 어떤 수줍음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다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불안에 대해서 이제 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상담에서 우리 민들레님께서 원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불안에 대해서 내가 대처했는지 그동안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상담해서 우리가 불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좀 그림을 그려주면은 조금 자기에 대한 것들, 이 사람이 좀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전달되어지겠죠.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아까 말한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확 좁혀져요. 그러면 신뢰를 조금 더 쌓아질 수 있고 이 TRT의 점수에서 자기 개방이 조금 더 되어져요. 근데 이 이제 자기 개방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그냥 이렇게 약간 하는 그 정도는 그분의 기질적인 성향과 이 대인관계에서 경계에 대한 태도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급해 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면서 이런 신뢰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공을 들이는 것이, 정성을 들이는 것이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이 관계 형성을 해 나가는 신뢰로운 방법이라고 좀 보아집니다. 그러면 내담자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마음이 조금 이제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제 조금씩 자기 개방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상담자가 이런 자기 개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개방을 하실 때 모든 걸 개방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정 사람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우리가 별칭 같은 거를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의 범위와 이야기를 할 때 거꾸로 온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이 상담에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내 품격이 떨어질 것 같고 나는 그런 종래기하고 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것은 부정적 감정을 꺼내놓고 마주 대하고 이런 과정을 사실은 충분히 거쳐야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것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가정을 생략하고 그냥 품격 있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 학생이든 어른이든. 그런데 이걸 꺼내놓지 않고는 언제든지 얘가 삐질삐질하게 삐져나오는 거죠. 엄원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담자가 이런 부정적인 자기 안에 있는 감정, 또 사건 이런 것들을 별칭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상담의 동기도 동시에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 중에 보여줄 수 있는 상담의 신뢰관계를 상담자가 조금 더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